이런 가운데 이 공수처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 정치권도 그야말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금 전에 저희가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을 향해서 이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런 소식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직격을 하는데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실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윤 대통령 체포를 주장해 왔는데 오늘은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민적인 안타까움과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즐거울 일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속 시원하냐 뭐 이런 얘기는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뭐 민주당의 산하 기관도 아니고 아니 정당한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 법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을 향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여당과 야당, 정치권, 특히 국회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관이 2명이 추가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했던 것도 모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탄핵심사는 탄핵심사 절차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안타깝지만 오늘 체포가 되셨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이 수사가 또 진행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조금 관심 갖는 것보다 예.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을 하고 어떻게 지금 허물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해 봅니다. 네, 저렇게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 장면, 뉴스 영상을 보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동훈 공수처장, 우동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직격을 했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얘기한 게 저는 상당히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3년 내내 그 정부조직법, 뭐 예산, 세제 그 무엇 하나 협조하지 않고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가 이제 진짜 마비가 되고 수장이 구금이 되자 이제 와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민생에 집중하고 싶었다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여당이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협조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이 공조본에게 수사 지휘를 하면서 뭐 장갑차를 동원해라, 총알을 맞아서라도 들어가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이상식 의원은 뭐 공조본과 내통했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1,200명이라는 이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이 집행을 하는 이 과정이 사실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이 사상 최초의 헌정사 최초의 이 상황이 도래하고 나서야 속이 시원하냐 이제 이렇게 되물어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다 전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똘똘 뭉쳐라 이런 얘기를 했고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또 방송과 신문, SNS, 유튜버까지 다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의 극악무도함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네, 일단 브리핑이 아니고 저희 그 채널A 정치부의 비공개 의총 취재를 통해서 그렇군요. 밝혀진 예.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자 시간이 없다. 이걸 강조하면서 정말 108명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한 목소리 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대선이 있다면 기간 예. 2달밖에 안 된다. 탄핵 심판하고 나서는 조기 대선까지 60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무도함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무도함을 적극적으로 나와서 알리자라는 것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들 108명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고 그게 채널A 단독 보도로 네. 취재가 됐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극악무도함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예.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정말로 잘했다고 하면 예. 다음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유력한 대선 후보가 누구였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훨씬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간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위기를 또 돌파해 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 주셔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년 반처럼 계속해서 기승전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이 진보와 보수는 3-3으로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중간지대에 있는 30% 내지 40%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얻는 데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그 시효가 다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예. 반론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어떤 선언적인 얘기라기보단 지금까지 유약했던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히 한동훈 체제가 도래하면서 예. 이 여당이 행정부를 뒷받침한다는 종래의 정치 공식이 전 무너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민주당이 이 위헌적인 뭔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특검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여당이 그런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네. 이 뭔가 정부와의 기싸움 과정에서 여차하면 이탈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소위 부적절한 겁박도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여당이 행정부의 치부를 들추는 데 집중하면서 네. 이 제1야당, 제2야당만 있고 여당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한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여러 행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이런 행정부의 어려움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자기 책임을 앞으로는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도 전 일부 보이고요. 또한 그 저희가 이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이 비로소 국민들이 야당이 이런 행동들을 해왔구나, 국무위원을 몇 명이나 탄핵을 시켰구나 예.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능동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당원들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있는 문제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물론 야당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여당이 실력을 보여줘야겠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유약했던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비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론 비공개 발언이긴 하지만 다시 전해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대선이 있다면 기간은 2달밖에 되지 않는다. 또 대선에 가서 민주당의 무도함을 얘기하면 안 먹힌다. 이런 얘기를 비공개 자리에서 했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체포된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시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향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탄핵 심판 빨리 하려고 하는 게 그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비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권도
대선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내를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저는 이게 현실적인 그런 판단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돼서 기소까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속되는 계속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가 기각된다면 그럼 대통령이 이 구금된 상태에서 직무가 복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사법기관들이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와 이런 재판 판결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당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상 내란죄를 배제하고 이 모든 관련 혐의를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모습들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통제 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랜 A와 플랜 B를 모두 고려해서 이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저는 다급한 문제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권에서는 향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이 대선 주자들도요, 오늘 이 체포를 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대통령 수사 공수처 손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남미 어느 나라 같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 SNS 글이 올라온 직후에 공수처 브리핑을 열었는데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더 방점을 찍었고요. 두 분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지만은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강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나면서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또 다른 안철수 의원도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좀 불법 수사보다는 차분하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좀 더 중도층의 메시지를 호소할 것인가, 그 대선 주자별로도 판단이 좀 다르게 메시지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서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공수처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체포에 이어서 이제 구속수사까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이냐면서 공수처를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동안 공수처가 뭐 체포영장 집행 제대로 못해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희 민주당에서 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저는 공수처는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이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줬던 모습이 무능력한 모습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간을 만들어 놓고 못한다고 해서 바로 없앤다고 하면 나만의 기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국회부터 없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는 차후에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선거가 있게 되면 프레임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면서 표를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면서 또 표를 호소를 하겠죠. 예. 근데 비상계엄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비상계엄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답변서에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 이게 집회라든가 시위를 금지시켰던 내용들 그리고 전공의를 계엄법에 의해 처단해야 된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유, 소명을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겼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하면서 일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께 잘못된 것을 베껴서 줬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물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 대한 차분한 설명과 어쨌든 지금이라도 야당과 조금 머리를 맞대고 좀 민생을 살리는 모습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